자, 얘기의 발단은요, 오늘의 얘기의 발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받았던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을 만들어 놨을 때, 회원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이제 필드 이름에 당연히 일련번호 있을 거고, 아이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탈퇴 여부를 의미하는, 뭐, 이즈 아웃이었나? 뭐 이런 필드가 있었어요. 자, 이 필드의 용도는 탈퇴 여부를 처리하는 것, 탈퇴 여부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탈퇴 안 했으니 가입할 때 탈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N으로 이제 저장을 해요. 회원들이 있으면 회원 수만큼 이렇게 N이라고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회원이 탈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Y로 업데이트를 쳐요. 그러면서 회원 테이블에 보면은 데이터 변경 일시를 같이 넣어놨어요. 혹은 탈퇴 일시, 뭐 이런 필드를 하나 넣어놔야 돼요. 변경 일시. 이 변경 일시가 now 함수에 의해서 MySQL에서 이제 탈퇴 시점의 값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도 Y, now.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놓고 안 지웠어요. 회원 데이터. 그래서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탈퇴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쓰던 아이디가 이미 쓰던 아이디래. 난 탈퇴했는데. 안 써야 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 탈퇴를 했어도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게 돈이거든. 개인정보 건당 돈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개인정보를 쭉 모아서 팔아 넘기면 건당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00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그렇게 안 비싸. 그리고 이미 다 털렸을 거야. 기대하지 마요. 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법적으로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최대 3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3개월이 지난 데이터는 폐기를 해야 돼요. 탈퇴했을 때 실시간으로 딜리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테이블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식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조 키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 회원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이제 참조 테이블들이 있을 텐데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려면은 얘네들부터 다 딜리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디 값을 갖다가 참조를 다 하고 있을 테니까 회원 번호가 참조되는 것들을 찾아서 전부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 학과 삭제할 때 학생이랑 교수 먼저 지우고 지웠었죠. 그런 루틴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탈퇴 처리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처리 방법은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진짜 실무적인 거예요. 실무에서 쓰는 회원 처리 방법은 일단 이렇게 Y로 묶어요. 탈퇴 여부 필드를 Y로 묶어. 그럼 당연히 로그인 할 때는 이 is out이 N인 것만 골라서 로그인 시켜야 돼요. 탈퇴했는데 로그인하면 안 되니까 로그인 할 때 외열절 조건에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is out, 탈퇴 여부의 필드가 N인 것들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퇴했는데도 로그인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메일 자정에 컨트롤러라는 거는 반드시 브라우저가 접속해야만 실행이 돼요. 그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메일 자정에 컨트롤러 하나가 자동으로 실행을 해요. 사용자가 접속 안 해도. 왜냐면은
브라우저가 접속했을 때 실행하는 거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밤 12시에 이거 접속시켜야 되는데? 매일 밤 자정에 자동으로 실행을 해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그러면서 is out이 y이고 and 변경일시에다가 3개월을 더한 값이 오늘보다 이전인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리스트가 뜰 거 아니에요. 이 리스트를 컨트롤러 안으로 갖고 와요. 셀렉트 해갖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반복문 돌 수 있죠. 반복문 돌면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애들을 참조키에 해당하는 걸 다 지워요. 그리고 얘네들을 싹 지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삭제를 즉시시키는 게 아니라 삭제 대기 중 상태로 만든 다음에 매일 자정에 몰아서 지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자동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을 스케줄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얘기는요, 이 스케줄러를 가동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케줄러 다루는 책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예요. 자, 스프링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자, 마이 스케줄러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요. 자, 워 파일로 생성하고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다 가져오시면 돼요. 자, 여기 라스트 유즈 요거 선택하면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게 그대로 똑같이 들어와요. 네, 그 밖에 뭐 추가적으로 가져올 거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설정 파일부터 만들어 봅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자, 인코딩 언어셋, 서블리젠 언어셋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파일에서 뷰가 필요하진 않아요.
뭐 다른 정보들은 불필요한 거는 안 넣을게요. 여기서 뭐 뷰를 쓸 건 아니고요. 근데 로그는 사용을 할 거니까 로그도 일단 안 남길게요. 그냥 콘솔에 출력되는 것만 봅시다. 왜냐면 지금 로그를 남기면 DB 연동을 같이 걸어야 돼서 로그까지 안 남길게요. 스케줄로서 가동되는 컨트롤러들은 별도로 그 스케줄러라고 패키지를 만들고 진행할게요. 일반 컨트롤러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스케줄러스라고 그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스케줄러 데모 점 자바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자, 일단은 스케줄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에서 스케줄러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요. 골뱅이 enable 스케줄링이라고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잠깐만요. 프로젝트 만들 때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볼게요. 아니구나. 안 놓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로서 동작할 클래스에 골뱅이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추가하는데 메서드에 scheduled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이 메서드들은 void 타입이고요. 매개 변수를 쓸 수 없습니다. 샘플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throws interrupted exception이라는 예외 처리를 넣으셔야 돼요. 메서드를 그냥 한글로 지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cheduled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에 진짜로 스케줄을 짜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픽시드 딜레이입니다. 자, 이 메서드는 지정된 초 단위로 초간격으로 실행됩니다.
샘플 1 해놓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현재 시각을 출력할게요. 로컬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에서 now라고 하면은 현재 시각 문자를 바로 가져와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임포트를 넣었더니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안 넣었다고 지금 에러 메시지 났거든요. 설정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정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에이, 귀찮게 시리.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 문자를 넣고요. 다시 실행할게요. 그럼 로그포지 설정 정보 없다고 또 에러 나는 거 아니야? 그치. 로그포지 설정 정보 없다고 또 에러 났지.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 정보를요, 로그4j 건드리지 말고, 그냥 MySQL로만 바로 접속하게끔만 해놓을게요. 로그4j까지 안 건드릴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 자, 보시면 여기 초단위로 한 번씩 샘플 1이라는 메서드 계속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접속 안 해도 알아서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러를 웹브라우저로 접속 안 해도 이 클래스가 그냥 1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자, 중지할게요. 로컬 데이트를 출력했더니 날짜만 출력하네. 로컬 데이트 타임 점 나오. 자, 계속 이렇게 샘플 1이 출력되고 있는데 이거는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독립적으로 지 혼자 1초에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해진 시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이 픽시드 딜레이는요,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해당 메서드가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 밀리세컨드 간격으로 지정된 밀리세컨드 간격으로 실행됩니다. 얘는 이제 하나의 객체만 항상 실행돼야 될 경우에 유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1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 자, 이게 픽시드 딜레이고요. 픽시드 레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다시 스케줄드 픽시드 레이트. 얘도 1초 간격으로 할까요?
public void sample2 throws interrupted exception. 자, 여기서도 sample2라고 해서 로그만 출력할게요. 자, 얘는 하나의 메서드가 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지정된 밀리세컨드 간격으로 실행해요. 얘는 모든 실행이 독립적인 경우에 유용하고요. 근데 얘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thread.sleep 얘는 코드에 렉을 겁니다. 3초 동안 렉을 걸게요. 얘도 3초 동안 렉을 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시간이 0이었다고 쳐요. 0에서 얘가 실행이 돼. 얘는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얘가 출력이 되고 3초 동안 대기니까 여기 실행 간격은 최소 3초예요. 그쵸? 실행하는데 3초가 걸려. 그리고 이걸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초 동안 렉이 걸려요. 끝나는 시간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요. 3초. 그리고 1초 쉬고. 끝나는 시간 기준이니까 이게 실행 시간이니까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1초 동안 렉이 걸려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또 3초 동안 실행하고 끝나면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또 3초 동안 실행하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냥 순서대로 얘는 시작 시간 기준이에요. 자, 0초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도 3초 동안 실행하죠. 그쵸? 3초간 실행을 하죠. 근데 얘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초 후에 또 실행을 해야 돼. 그럼 작업이 중복되죠. 똑같은 메서드가 두 개가 중복돼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 이거를 허용하느냐 안 허용하느냐. 이렇게 같은 메서드가 두 번 실행되는 거를 허용하는 거를 이게 병렬 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렬로 스케줄을 메서드의 수행 시간이 긴 경우 지정된 간격보다 긴 경우 메서드가 중복 실행, 이걸 병렬이라고 해요. 될 수 있음. 그래서 병렬로 스케줄러를 써야 된다면 병렬로 스케줄러를 써야 될 경우 클래스에 enable async 비동기 활성화 그리고 메서드에 골뱅이 async 추가. 이렇게 하면은 이 메서드가 시간이 끝나는 게 3초가 되더라도 계속 실행을 해요. 한번 해볼까? 시작. 샘플1 끝. 여기서도 샘플2 시작. 샘플2 끝. 자, 일단 첫 번째 거 제가 주석으로 맞고 다시 실행할게요. 비교해 보자고요. 자, 출력 결과 보면 시작 끝. 시작 2 3 끝. 1초 후에 시작. 3초 후에 끝. 1초 후에 시작.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그냥 순서대로 알아서 일렬로 줄 맞춰서 실행하는데 위에 거는 지금 병렬 실행을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3초마다 한번, 얘는 3초 동안 수행을 하는 거지만 1초마다 계속 실행시키는 거야. 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끝, 시작, 끝. 시작과 끝이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들어가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작, 정확히 1초 기다렸다. 3초에서 4초, 그 다음 5초, 6초,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실행해요. 그리고 얘가 실행했다가 6초, 딱 3초 후에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작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주석으로 막아놓을게요.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개 실행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퍼블릭 보이드 샘플 3입니다. 자, 얘는요, 스케줄에 픽시드 딜레이를 주고 이니셜 딜레이라는 값을 또 줘요. 자, 얘는 이니셜 딜레이 값 이후에 처음 실행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동하고 나서 5초 있다가 최초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해라.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얘는 실행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하고, 네, 5초 후에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1초마다 한 번씩 가동된다. 자, 여기 제가 또 3초 동안 딜레이를 걸어놨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3초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초 있다 또 실행하죠. 얘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메일 발송 같은 거 있죠. 메일이라든지 SMS라든지 알림톡 같은 거 발송. 여러분 우리 메일 발송했을 때 실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송하기 누르면 실제로 발송 끝날 때까지 좀 걸렸죠, 시간이.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1초 이상 걸리는 작업들은 실시간으로 실행을 안 해요. 이런 발송을 하면은 발송 대기 목록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메일 발송, SMS 발송, 알림톡 발송하면은 발송할 내용을 DB에다 그냥 인설트하고 끝나요. 대신에 스케줄러가 얘를 1초 혹은 5초 이렇게 지정된 시간마다 한번 얘를 셀렉트를 해서 셀렉트 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발송하고 셀렉트한 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 공정이 있는데 작업 공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얘가 1초 동안 작업을 하고 얘는 5초 작업을 하고 이만큼은 3초 작업을 하고 이쪽은 4초 작업을 한다. 이걸 나 혼자 작업을 다 하면 총 1초, 6초, 9초, 13초 걸리죠. 근데 이거를 사람을 쪼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그냥 1초에 한 번씩 작업을 계속해요. 그러면 작업 과정이 여기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순서대로. 1초에 한 번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1초에 한 번씩 얘를 꺼내서 5초 동안 작업을 해서 옆에다 넘기고. 그러니까 작업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그냥 웹에서 들어온 내용을 계속 이렇게 지 혼자 소화를 하고, 발송해야 될 목록이 있으면 여기에 그냥 발송 목록 계속 쌓는 거지. 그럼 스케줄러가 돌면서 이거를 셀렉트해서 메일 발송, 또 셀렉트해서 메일 발송, 셀렉트해서 메일 발송. 작업을 분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간격마다 실행하는 게 이제 그 정해진 간격마다 실행하는 게 첫 번째 스케줄러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은 크론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구나. public void sample 4 throws interrupted exception. 이거는 실습하려면 조금 답답해요. 자, 이 크론이라고 하는 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스케줄을 표현하는 표현식입니다.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실행해요. 자, 표현식이 초, 그 다음에 이 크론 표현식이 분부터였나 초부터였나, 잠깐만요, 헷갈려서. 초, 분, 시, 일, 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마다 실행하는 작업을 표현할 때는 그냥 모든 초마다, 그러니까 여기 초자리가 별로 들어가는 거죠. 매 분 0초에 실행하는 작업은 초는 0으로 놓고 모든 분, 모든 시간, 모든 날짜, 모든 월에 대해서. 초마다 실행하기. 10초마다 실행하는 거는 10. 그냥 10초마다. 여기에 10이라고 하면은 매 분 10초마다가 돼요. 1분 10초, 2분 10초, 3분 10초. 그러니까 오후 2시 1분 10초, 오후 2시 2분 10초, 오후 2시 3분 10초 이런 식이에요. 1시 0분 10초, 1시 1분 10초, 1시 2분 10초 이렇게 돼요. 근데 매 10초마다 실행은 0/10이에요. 별별별
별 물음표. 이렇게 하면은 1시 0분 0초에 실행했다면 1시 0분 10초, 1시 0분 20초, 1시 0분 30초. 이런 식으로 10초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식은 이거예요. 만약에 1시간 매시 정각에 실행되는 작업이다. 그러면은 0시, 0초, 0분, 매시. 초분은 0, 0일 때고 시간은 모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매일 자정에 실행되는 작업은 0초, 0분, 0시 매일.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실행되는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식을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크롬메이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에브리 10분마다 한 번씩 제너레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식이 쫙 하고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사용하면은 좀 표현식을 내가 쉽게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호출시키면 특정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정해진 시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웹사이트는 구현할 때 반드시 브라우저로 누군가 접속해야만 실행된다라는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스케줄러라는 개념을 접목하면은 접속자가 아무도 없어도 자동으로 뭔가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웹사이트로 만들 수 있는 표현폭이 되게 커져요. 예를 들면은 장바구니에 담긴 항목은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매일 자정에 실행하면서 장바구니에 저장된 지 일주일이 지난 데이터 알아서 인설트하는 거야.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쌓아놓으면 시스템 느려지니까. 자, 배포 자료는 주석은 다 해제하고 배포할게요. 그래야 보기 좀 좋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실습하시려면 지금 실습 시간 스케줄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44분 4시 4분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44분 지금이 2시 43분이니까 44분에 샘플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 샘플포 시작했죠? 네. 정해진 시간에 얘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요거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 뭐 특별히 세팅할 게 없어요.
자, 단톡방에 요거 실습하실 파일은 제가 올려둘 테니까, 보고서 실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가연님이 질문하면서 요 내용까지 알고 질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관련된 답변을 그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세계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실무 가면 접할 만한 얘기를 그 순간 떠올렸는데, 요거는 좀 집에 가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주말 동안 테스트 해보고 와서 이제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 뒤에 뭔가 내가 숨은 이야기가 더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제를 꾸릴 거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이제는 책에서 얘기 안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실습하시고 남은 시간 프로젝트 진행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녹화본은 없습니다.